2026년 1월 2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서명된 행정명령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유엔 산하 31개 기구 포함 총 66개 국제기구 즉각 탈퇴, 연간 예산 87억 달러, 123개국 사업, 5만 명 인력. 이 모든 게 공중에 떴습니다. CNN은 보도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국제 질서 공백.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네바 유엔 본부 긴급회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 사이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인구 5천만 아시아 중견국. 대한민국.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닌 이 나라가 왜 계속 거론됐을까요? 그 회의실엔 의심이 가득했지만 반대는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에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네바 유엔 개발조정국 부국장입니다. 23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국제 무대는 서구의 게임이다. 미국과 유럽이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는 따른다. 1월 21일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엔 CNN 속보. 트럼프의 66개 기구 탈퇴 서명. 숫자가 떴습니다. 미국 분담금 22%. 연간 87억 달러. 진행 중 프로젝트 612건. 그리고 이 모든 게 90일 내 정리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90일? 석 달 안에 이 규모를 대체하라고. 독일은 일부만 가능하다 했고, 일본은 재정 여력이 없다 했고, 중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총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한국이요? 영국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게 한국은 성실하지만 주도적이지 않은 나라, 회의엔 참석하지만 목소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5년 전 케냐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기술 지원을 맡았었죠. 문서는 완벽했지만 현장에서 부족한 갈등을 못 파악했고 문화 차이를 고려 못했습니다. 저는 평가서에 썼습니다. 기술력 우수하나 현지 맥락 이해 부족.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부총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죠. 첫 슬라이드.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 기여도. 2021년 600만 달러에서 2025년 2100만 달러. 연평균 증가율 35%. 두 번째. 개발 원조 32억 달러. OECD 중 증가율 1위.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참여 프로젝트 완료율 98.2%. 유엔 평균이 80.3인데요. 예산 준수율 97.6. 일정 준수율 99.1. 이건 어떻게 가능한 숫자죠? 네 번째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긴급 재난 대응 사례들.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한국 구조대 도착 18시간. 사흘간 113명 구조. 2024년 방글라데시 홍수. 의료팀 도착 42시간. 임시병원 설치 72시간. 2025년 태평양 사이클론. 재건팀 도착 60시간. 임시주거 500채 이주 완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좋아요. 하지만 이건 미국 규모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회의실에서 모두가 한국을 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총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한국 정부 공식 답변서.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 시 미국 담당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운영안은 7일 내 제출 가능합니다. 7일 내? 이런 제안서는 최소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받아본 후 제논의.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평범한 제안서겠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확히 엿새 후 제 이메일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 대한민국 외교부. 첨부 32.4MB. 263페이지. 엿새 만에. 이건 신명이 한 달 걸릴 분량인데요. 목차를 봤습니다. 1장 사업 인수 범위 분석. 2장 단계별 실행 일정표. 3장 예산 및 재원. 4장 조직 구성. 5장 리스크 관리. 6장 기술 지원. 7장 현지 파트너십. 8장 모니터링. 9장 과거 실패 사례 분석. 1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담당 612개 사업이 색깔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녹색 즉시 가능 63개. 황색 석 개월 내 121개. 주황색 6개월 내 98개. 적색 타국 협력 필요 230개. 각 사업마다 세부 분석. 동아프리카 식수 시스템. 현 진행률 62%. 잔여 예산 820만 달러. 필요 인력 17명. 완료 예상 8개월. 한국 강점 상하수도 기술 세계 3위 아프리카 프로젝트 11건 경험. 이 정도로 세세하게. 2장. 실행 일정표. 간트 차트가 주차별로 펼쳐졌습니다. 1주차 MOU 체결. 2주차 현장 책임자 파견. 3주차 조직 구성. 4주차 첫 보고서. 이건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실행 매뉴얼입니다. 3장에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총 예산 연간 43억 달러. 한국 정부 직접 부담 26억 60%. 민간 기업 9억 21%. 국제기금 8억 19%. 그리고 출처. 한국 정부 예산 추경 통과 1월 15일. 민간 기업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MOU 체결 1월 12일. 이미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UN 요청도 없었는데. 5장을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리스크 관리 및 책임 조항. 본 사업은 분기별 평가받으며 다음 조건 시 즉시 반납. 1. 목표 달성률 80% 미만. 2. 예산 초과 10% 이상. 3. 만족도 70점 미만. 철수 15장. 1. 사업 안정 이관. 2. 손실 전액 보상. 3. 인력 6개월 급여 보장. 실패하면 책임지겠다고 먼저 쓴 겁니다. 9장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과거 실패 사례 분석. 2022년 케냐 수자원. 문제 부족 갈등 미파악. 개선 현지 인류학자 배치. 2023년 베트남 농업. 문제 언어 장벽. 개선 현지어 교재 제작. 자기 실패를 UN 공식 문서에 나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날 회의.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일 줄은. 일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했다니.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서는 훌륭해요. 하지만 실제 실행은 다르죠. 캐나다 대표도 우려했습니다. 한국 경험은 대부분 중소규모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안합니다.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석 달간 역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네요. 표결. 찬성 만장일치. 한국에게 석 달 시범 사업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문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시범 사업 3개가 확정됐습니다. 탄자니아 식수 공급, 필리핀 재난경보, 키르기스스탄 보건교육, 새 대륙 새 분야 새 난이도. 1월 31일 계약 체결.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 안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일하며 본 패턴이 있었으니까요. 시작은 화려하지만 둘째 달엔 문제가 생기고 셋째 달엔 변명이 시작됩니다. 2월 28일. 첫 월간 보고서.
저는 한숨 쉬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또 화려한 진행률과 변명이겠지. 탄자니아 보고서. 1주차 조사팀 6명 파견. 23개 마을 조사. 수질 검사 41개 지점 완료. 2주차 파트너 미팅 9회. 이장 23명 전원 면담. 설계안 완성. 3주차 자재 발주. 인력 42명 채용 교육 시작. 4주차 1호 마을 착수. 파이프 300m 완료. 급수탑 기초 완료. 현재 진행률 103%. 103%? 첫 달에. 이슈 사항. 3주차 우기로 이틀 지연. 주말 작업으로 만회 완료. 향후 우기 대비 방수 자재 추가. 이슈가 생겼는데 이미 해결했다고요? 필리핀. 진행률 96%. 키르기스스탄. 진행률 101%. 저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했어요? 현지 UN 사무소 직접 확인. 숫자 정확해. 뭔가 다릅니다. 일반 보고서는 성과 부풀리고 문제 숨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슈를 명확히 적고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진. 현장 실제 작업 사진들. 포즈 취한 홍보 사진이 아니라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화려하게 시작 안 합니다. 첫 주 조사 2주 파트너 3주 작업. 느려 보이지만 4주 차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3월 둘째 달 보고서. 탄자니아. 5주차 자재 도착. 1호부터 3호 마을 동시 진행. 6주차 1호 완공 시운전. 7주차 운영 현지 이관. 8주차 2호 3호 완공. 진행률 112%. 계획보다 빠른 겁니다. 이슈. 6주차 펌프 고장. 예비 펌프 교체. 원인 분석 후 2호 3호에 사전 설치. 문제 생기면 즉시 해결하고 다른 곳에도 사전 적용했습니다. 3개월 후 최종 평가. 저는 직접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도도마 1호 마을 도착. 급수탑이 서 있었고 파이프가 각 가정으로 연결됐습니다. 놀라운 건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팀과 일하는 게 어땠나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시설만 만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인이 스스로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안전장비 완비. 관리 매뉴얼이 현지어로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세요? 다음 주면 떠납니다. 주민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성과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를 냈습니다. 제네바 독립평가단 회의. 평가단장이 발표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탄자니아 목표 달성률 112%. 예산 집행률 98. 만족도 96점. 필리핀 105%. 97. 94점. 키르기스스탄 108%. 96. 97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 3가지. 첫째, 모든 사업이 계획보다 빨리 완료. 평균 108%. 둘째, 예산 초과 없음. 오히려 평균 3% 절감. 셋째, 현지 자립도 높음. 한국팀 떠난 후에도 독립 운영 가능.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 바뀝니다. 일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비결이 있나요? 평가단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장 분석 결과 한국 방식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조사. 평균 2주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문화행정체계 주민 니즈까지 파악. 둘째, 현지 인력 중심. 파견 인력 최소화. 현지인 고용하고 집중 교육.
탄자니아 전체 48명 중 한국인 단 4명. 셋째 기술 이전 집중. 시설만 안 만듭니다. 현지인이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매뉴얼 현지어로 제작. 넷째 투명한 문제 해결. 문제 생기면 숨기지 않고 즉시 보고. 해결책 빠르게 실행.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사무총장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결정할 안건입니다. 한국에게 본격 확대 이전할지. 영국 찬성. 호주 찬성. 하나둘 찬성.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봤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표결. 찬성 만장일치. 한국에게 본격 이전 결정. 그때 부총장이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실 시선 집중.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 상당수를 한국이 이미 해결했습니다. 스크린의 자료. 식수 상하수도 기술 세계 3위. 사우디 UAE의 플랜트 수출.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통합 경보 정확도 97% 세계 2위. 보건 의료 시스템. 사스 메르스 코로나 거치며 세계 최고 방역 시스템. WHO 벤치마크. 디지털 행정. 전자정부 3년 연속 1위. 평균 처리 시간 24시간. 재생에너지. 해상 풍력 태양광 수소 모든 분야 세계 5위 안.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부총장이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 기술들을 개도국에 이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83개국의 기술 이전. 성공률 92%. 프랑스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적극적이죠? 부총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70년 만에 3만 5천 달러로 성장. 유엔과 국제사회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압니다. 도움받은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한국 정부 공식 입장. 우리는 도움받은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전환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일하는 이유. 조용히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 그게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4월 사업이 15개로 확대됐습니다. 회의실의 새로운 얼굴. 동유럽 출신 여성 실무 책임자. UN 18년 베테랑 분쟁 지역 재건 전문가였습니다. 회의 시작하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팀과 일해본 적 있으신 분? 저는 3년 전 발칸 지역에서 한국과 함께 일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 재건 프로젝트.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이 참여했죠.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첫 달에 성과 발표회. 언론 불러 정부 인사 참석. 프랑스도 계속 보도자료.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발표회도 보도자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죠. 왜 성과를 안 알릴까? 6개월 후 평가. 독일 학교 2개 완료. 프랑스 3개. 일본 2개. 한국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교 5개 완료. 게다가 각 학교마다 도서관과 컴퓨터실이 추가로 설치. 계획에 없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왜 이걸 알리지 않았나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나요? 저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한국은 늘 그래요. 공을 가져가지 않고 책임을 가져갑니다. 성과는 조용히 만들고 문제는 소리 없이 해결합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그게 그들 방식이구나.
프랑스 동료. 보통은 반대인데요. 맞습니다. 국제 무대에선 보통 성과를 최대한 알립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다음 기회를 얻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신뢰.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한다. 그 믿음을 주는 거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성실하지만 결정권 없는 나라. 참여는 하지만 주도 안 하는 나라. 그런데 그게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략이었던 겁니다. 조용히 신뢰 쌓고 소리 없이 역량 키우고 필요한 순간에 책임지는 것. 회의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특징도 있었나요? 있었죠. 그들은 현지 사람들을 진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자국 인력 중심, 현지인은 보조. 하지만 한국은 현지 인력을 처음부터 핵심에 배치, 교육에 시간 투자. 처음엔 느려 보였지만 석 달쯤 지나니 현지 팀이 독립적으로 일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사업은 계속됩니다. 현지인이 스스로 운영하니까요. 한국은 그걸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한국이 빠른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 화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속 챙기는 거.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23년간 저는 무얼 봤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화려한 발표, 멋진 보고서, 큰 숫자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뒤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쌓는 신뢰, 묵묵히 지키는 책임, 끝까지 완수하는 실행력.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민간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삼성전자 아프리카 12개국 태양광 무상 지원 2천억 원. 현대건설 동남아 5개국 스마트시티 기술 이전. LG전자 중남미 8개국 정수 시스템. SK텔레콤 중앙아시아 6개국 오지 통신망. 모두 정부 유엔 사업 연계. 민간 투입 100만 6천억 원 넘었습니다. 이건 정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적극적일까? 한 CEO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압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어디서 왔는지.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철학이었습니다. 5월 회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 사업은 어느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이젠 달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일정은 가능한가요? 5월 15일 오후 3시. 안건은 중동 긴급 의료 지원. 분쟁 난민 캠프 의료시설. 독일 대표. 시급합니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 나라 이름이 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은 자연스럽게 한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한국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초 후. 가능합니다. 조사팀 2주 내 파견. 의료물자 3주 내 도착. 시설 설치 4주 내 완료. 구체적 일정이 즉시 나왔습니다.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동료. 예산은요? 파일 공유. 스크린의 예산안. 한국 정부 70%, 국제기금 30%. 회의실 조용. 사무총장. 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자체 부담하시나요? 한국 대표 담담하게. 긴급 상황입니다. 기금 조율에 시간 걸리면 늦어집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빠릅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역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얻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려는 거였습니다. 만장일치로 한국에게 사업 결정. 복도에서 독일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죠? 맞습니다.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가 몰랐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안 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선입견을 하나씩 깼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술력 보고서.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71%. 삼성 SK 하이닉스 1위 위. 조선 세계 수주 43%. 한국 3사 1위 3위. 디스플레이 OLED 87%. 삼성 LG 장악.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36%. LG 삼성 2, 3위. 오지 통신 장비 22%. 삼성 3위. K-팝 K-드라마 K-영화 수출액 123억 달러. 인구 5천만이 이 정도라고요? 더 놀라운 자료. 연구개발 투자 GDP 대비 4.93. 세계 2위.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수 12위. 특허 출원 1인당 4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한 결과. 교육 시스템 자료. OECD 학업 성취도 PISA 수학과학 읽기 모두 5위 안. 대학 진학률 73 OECD 1위. 고등교육 이수율 69 OECD 1위.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교육에 기술에 사람에 투자했던 겁니다. 70년간.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1953년 GDP 67달러. 에티오피아보다 낮았습니다. 1964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 주도 성장. 1974년 중화학공업. 조선 철강 자동차 집중 투자. 1984년 반도체 육성. 삼성 현대 LG 대규모 투자. 1997년 IMF. 4년 만에 극복. 2008년 금융위기. OECD 중 가장 빠른 회복. 2020년 코로나. K방역 세계 모델. 매번 위기. 하지만 매번 극복.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위대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6월 전체 회의. 미국 떠난 후 UN 사업 재편 최종안 확정. 저는 보고서를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유엔이 진짜 원한 건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떠난 이유도 그 때문. 강대국은 자기 이익 먼저. 국제기구도 영향력 확대 도구로 봅니다. 유엔이 필요했던 건 지배하지 않는 나라. 편 가르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회의 시작. 저는 발표를 맡았습니다. 지난 5개월 한국과 일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숫자. 진행 사업 15개. 완료율 평균 107. 예산 준수율 98. 만족도 평균 95점. 특히 주목할 점 3가지. 첫째, 정치적 중립성. 한국은 어떤 사업에서도 정치적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지원하면서 정책 요구도 기업 참여 강제도 없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 중심. 단순히 시설 만들고 안 갑니다. 현지인이 독립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셋째, 투명한 운영. 모든 과정 투명 공개. 예산 집행 진행 상황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독일 대표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한국이 이렇게 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국 측에 직접 물었습니다. 지난주 한국 대표와 1대1 면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일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일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국은 오랫동안 도움받았습니다. 전쟁 후 폐허였을 때 유엔이 도왔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동료. 그건 계산이 아니라 철학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겐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1953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 하지만 유엔이 도왔습니다. UNKRA가 학교 짓고 병원 세웠습니다. 미국이 경제 원조, 유럽이 기술 이전, 일본이 차관 제공. 그 도움으로 성장.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그래서 한국은 압니다.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영국 대표. 그렇다면 한국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서 선택된 거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겼습니다. 한 번도 변명 안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즉시 해결. 이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성격 문제입니다. 캐나다 대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사무총장. 오늘 최종 결정. 한국을 유엔 개발협력 분야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지정할지. 전략적 파트너가 되면 주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 사실상 미국 역할의 상당 부분 담당. 호주 대표 손. 찬성합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일본 대표 동의. 이웃으로서 한국 성장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둘 찬성. 표결. 찬성 만장일치. 한국이 유엔 개발협력 분야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지정.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한국 대표가 일어나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 이름 나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는 빠르지만 거칠다. 성장은 하지만 기준은 서구가 만든다. 하지만 한국은 그 편견을 하나씩 깼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갑자기 위대해진 게 아니라 오래 준비해온 나라. 조용히 쌓아온 신뢰. 묵묵히 키워온 역량. 끝까지 지켜온 책임감. 미국이 떠난 자리에서 유엔은 누군가를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나라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1월. 한국 주관 사업 48개로 늘었습니다. 저는 정기 점검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물론 문제가 전혀 없던 건 아닙니다. 돌발 상황도 예상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번 해결책을 냈습니다. 연례평가회의. 평가단장. 48개 중 46개가 목표 달성. 나머지 2개는 외부 요인으로 지연됐으나 곧 정상화. 전체 예산 집행률 98%. 만족도 95점. 지속 가능성 92점. 모든 지표가 목표치 상회. 사무총장.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향후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핵심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 위기 대응 세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1년 전 한국은 의심받던 선택지. 능력은 있지만 경험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준이 됐습니다. 회의 끝나고 한국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책임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한국답습니다. 성과 자랑 안 하고 책임 먼저 생각. 그날 오후 최종 보고서 작성. 왜 유엔은 한국을 선택했는가? 첫째, 기술력.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 보유.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모든 분야 선도. 특히 개도국 필요 기술들. 식수,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의료 시스템. 한국은 이 모든 걸 갖췄습니다. 둘째 경험.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그 과정의 노하우.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위기 극복하는지, 어떻게 지속 가능 시스템 만드는지. 한국은 그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셋째 시스템. 한국의 일 처리는 체계적.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이 사이클이 정확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투명. 모든 과정 문서화되고 공개. 넷째 중립성.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 미국도 중국도 아닌 독자적 위치. 그래서 어느 나라와도 협력 가능. 정치적 부담 없이. 다섯째 신뢰. 이게 가장 중요.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1년간 한 번도 약속 안 어겼습니다. 문제 생기면 변명 안 하고 해결. 책임 회피 안 하고 떠안습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여섯째 철학. 한국에겐 특별한 철학. 받은 만큼 돌려준다. 도움받은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이 철학 공유. 일곱째 지속성. 한국은 단기 성과에 집착 안 합니다. 장기적 관점. 현지인이 스스로 운영할 때까지 함께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저는 보고서 쓰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게 70년간 쌓아온 것들. 며칠 후 또 회의. 새 프로젝트. 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전환. 규모 100억 달러. 사무총장. 이 사업을 누가 주관할까요? 회의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한국 대표 쪽으로.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맡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속엔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대가, 신뢰가. 한국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화려한 약속 대신 구체적 일정. 거창한 포부 대신 실행 가능한 계획.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트럼프의 탈퇴 선언. 회의실 혼란.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의 의심. 그리고 지금. 한국은 더 이상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기준이 됐는지도. 의심받던 나라에서 신뢰받는 나라로. 참여하는 나라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조용했던 나라에서 세계가 찾는 나라로. 한국은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구호 없이. 거창한 선언 없이. 그저 할 일을 하며.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는 나라가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나라라는 것을. 진짜 신뢰받는 나라는 약속 남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 다하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 그 거대한 공백. 그 자리를 채울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한국입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어서입니다.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확실해서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회의에서도 누군가 물을 겁니다. 한국이 맡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제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줬으니까요.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